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코딩 김쌤 김세지 강사입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CSS만으로 짰을 때를 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데스크탑에서 봤을 때 웹페이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타블렛에서 봤을 때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 볼 거고,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 내비게이션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응형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거의 데스크탑에서는 메뉴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타블렛에도 이렇게 펼쳐질 때도 있고, 아니면 타블렛에서도 이렇게 이제 숨겨지면서 저 3개짜리 라인 버튼, 우리가 보통은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르죠. 네, 햄버거 버튼이 보이고 메뉴가 숨겨져 있다가 저거를 클릭하면은 펼쳐지는 형태. 예,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지는 형태고요. 그거를 우리가 CSS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개발 툴은 서브라임으로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제목을 01번 CSS의 미디어 처리를 이용한 반응형 웹이라고 타이틀을 저장을 할게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래퍼를 하나 만들어서 변에다가 내부를 넣고요. 내부. 그리고 섹션 하나 만들게요. 그다음에 푸터 만들겠습니다. 내부 안에다가 li를 넣을 건데 a 태그는 그냥 떼고 넣을게요. 그룹으로 묶어서 UL에 li는 5 개 넣어볼까요? 그리고 li 각각 메뉴 1, 2, 3, 4, 5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룹을 닫아주고 그다음에 섹션은 간단하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섹션도 그룹으로 묶을게요. 섹션 안에 p 태그를 2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푸터도 마찬가지로 p 태그 하나만 넣을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뽑아내고요. 탭으로 뽑았고 이 p 태그 부분에다가는 로렘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한 30개씩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푸터에 있는 p 태그는 카피라이트를 넣겠습니다. 엔드 카피를 이용해서 카피라이터 표시를 해주고 카피라이트 바이 본인 이름을 써보세요.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로 뽑아낸 다음에 한번 보죠. 브라우저로 일단 확인을 하고 CSS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리셋을 하고 그다음에 래퍼는 음, 위드를 100% 하이트는 안 줄 거예요. 그리고 배경색을 주기 위해서 바디를 따로 선택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게요. 배경 색깔은 베이지 톤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LI를 잡기 위해서 내부부터 잡을게요. 마찬가지로 위드 100%로 설정할 거고 메뉴가 5개니까 LI는 20%씩 그다음에 플로트 레프트를 줄 거고요.
플로트 레프트를 줬을 때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고,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넌 주고요. 보더 처리도 좀 해볼게요. 자, 100%의 보더 처리했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도 주겠습니다. 보더가 박스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텍스트도 중간으로 배치하겠습니다. 하이트를 한 50 정도 줘볼까요? 세로 기준으로 글씨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라인 하이트도 동일하게 50 주고, 그 다음에 섹션은, 네, 섹션도 일단은, 보더 처리를 좀 해보죠. 그리고 안쪽으로 패딩 좀 줄게요. 폰트 크기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1.5배 정도로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래퍼의 위드 100%를 잡았을 때 섹션도 그 래퍼를 기준으로 똑같이 100% 잡을게요. 푸터도 마찬가지로 위드 100%에 보더하고 패딩 값 그대로 가져가고요. 폰트 사이즈만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텍스트 중간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섹션에 보더가 오른쪽에 보더가 안 보이니까 얘도 박스 사이징 처리를 좀 할까요? 푸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일단 데스크탑용일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반응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데스크탑에 이렇게 보이는 거를 타블렛에서 이렇게 보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의 레이아웃이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간단하게 짜가지고 별로 뭐 그렇게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메뉴의 글씨가 좀 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글씨 길이를 메뉴 타이틀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타이틀 이렇게 넣어볼까요? 저 화면의 크기가 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화면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메뉴 타이틀하고 나머지 글씨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이럴 때는 좀 메뉴가 이렇게 한 칸씩을 차지해서 스마트폰일 때는 글씨가 좀 다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폰트의 크기를 좀 크게 주긴 했지만 내가 스마트폰일 때는 조금 더 글씨가 좀 크게 보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또 좀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아웃인데 자 반응형이 구현되어 있는 사이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RWDB라고 하는 그 반응형 웹만 모아놓은 사이트로 일단 좀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들어가 보세요. 자,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좀 크기를 줄이면서 한번 볼게요. 크기를 줄이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사이트는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내비게이션 바가 숨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 버튼이 있어요. 햄버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메뉴가 보여지고, 네, X를 누르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링크를 들어갔을 때, 자, 요렇게 화면의 크기를 줄였을 때, 여기 있던 이 내부가 이 화면 크기를 줄이니까, 요게 지금 이제, 사라졌고요. 요거를 더 줄였을 때, 글씨가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레이아웃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한 페이지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에 있는 컨텐츠.
내가 이 컨텐츠를 이렇게 레이아웃을 두 개를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 크기를 줄이면서 레이아웃이 계속 두 개면은 스마트폰에서는 좀 너무 공간이 좁아서 답답하니까 이 두 개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나로 바꾸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진정한 반응형 웹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크게 데스크탑일 때, 그리고 타블렛일 때, 그리고 스마트폰일 때, 요렇게 크게 나누면은 요 정도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사실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더 뭐 다섯 개, 일곱 개, 열 개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사이트도 내가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바뀌나 보니까 요 내부의 글씨 크기가 조금 작게 바뀌었네요. 너무 크면은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작게 바뀌었네요. 여기서 한 포인트 바뀌고 있고, 네, 여기서는 지금 네 번 정도, 네 번 정도 지금 레이아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도대체 몇 번을 바꿔야지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디바이스에 다 맞추려면은 화면을 엄청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의 파편화라고 부르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워낙 많고 디바이스의 사이즈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만 봐도 핸드폰의 종류가 제일 이제 디바이스의 파편화가 제일 심한 게 핸드폰은 점점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고 핸드폰의 사이즈가 정말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어 제조사도 워낙에 많고 네 제조사별로도 또 모델이 엄청 많고 그래서 같은 갤럭시지만 22 버전에서 23 버전으로 바뀌었을 때의 사이즈가 조금 변화가 또 이렇게 됐네요. 0.3 정도 이렇게 변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하나의 같은 모델인데도 업데이트가 됐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 다른 제조사일 때의 사이즈는 또 이렇게 많이 또, 아까 삼성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폰에다가 이 폰으로 봤을 때, 이쁘게 맞추겠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디바이스에 다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내가 그 나누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몇 개로 잡을 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나는 정말 완벽주의자다. 그러면은 막 진짜 12번, 15번 막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봤는데, 사실 이제 중간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 그 중간점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랩 얘기를 잠깐 해보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트위터 개발자들이 고심을 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가 부트스트랩이고요. 이 부트스트랩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다양한 이 디바이스 사이즈마다 레이아웃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하게 이제 개발을 업데이트를 쭉 하면서 요 정도로 디바이스를 나눴을 때 웬만한 디바이스에 맞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잡아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서 참고를 좀 해가지고 작업을 일단은 해볼게요. 그리고 직접 한번 짜보고 간단하게라도 직접 이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짜보고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짰을 때 또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얘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직접 느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진짜 만들면서 느껴볼 겁니다. 자,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느 정도로 잡아놨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검색을 해서 부트스트랩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겟 부트스트랩 KR이라는 사이트가 제일 첫 번째 뜨고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버전이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은 이제 5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버전을 클릭을 해보면
1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 변천사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됐고요. 어, 가장 마지막 버전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이 쓰진 않고 이제 제일 많이 쓰였던 버전이 3 버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 버전이 나오면서 4 버전도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 버전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일단 4에서도 제일 마지막 버전인 4.6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부트스트랩에서 쓰고 있는 CSS의 CDN 주소가 있어요. 컨텐츠 델리버리 네트워크 주소. 여기에 href라고 하는 요 속성값,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미니파이드가 된 거라서 우리가 리딩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점 민을 지우고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짜고 있는 소스 코드고요. CSS 코드고요.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골뱅이 미디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골뱅이 미디어.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골뱅이 미디어 해가지고 민 위드 576, 768, 992, 1200 네, 이렇게 잡아놓은 네, 코드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미디어가 밑에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엔터를 눌러보면은 맥스위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맥스위드. 맥스위드로 잡고 있는 코드도 이렇게 있어요. 미니드는 최소한의 크기, 이 디바이스 사이즈의 최소한의 크기가 576일 때 라는 얘기는 이 화면이 576 가로 기준 576 이상일 때의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그때의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여기다가 CSS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디바이스 장치의 가로 사이즈가 576 이상일 때의 스타일을 주겠다. 이런 스타일을 주겠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맥스 위드를 준다. 그러면은 1199.98이니까 1200이라고 쳐볼게요. 제일 클 때가 1200이라는 얘기는 1200 이하일 때의 사이즈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주겠다라고 기술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00 이하일 때는 이 스타일을 주고 그 다음에 예, 992 정도 됐을 때 992 이하일 때는 이 스타일을 주고 768 정도 됐을 때는 이 스타일을 주고 네 그렇게 잡겠다라고 지금 예,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니드를 쓸 것이냐 맥스위드를 쓸 것이냐 예,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음, 조금 더 간단한 미니드를 써볼게요. 자 미니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4개의 미디어 커리가 있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4개로 지금 일단 잡아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해서 내 CSS로 가져갈 겁니다. 여기다가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고 있는 이 코드, 얘네들은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접점을 지금 4개로 우리도 잡아볼 거고, 미니드 가장 작을 때, 576일 때, 가장 작은 게 이제 576이다. 그 얘기는, 576 디바이스 사이즈가,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가 576 이상일 때. 최소한이 576이라는 얘기니까, 네. 진짜 가장 작을 때가 576이다는, 576 이상일 때. 그러면 얘네들은 디바이스 사이즈가 768 이상일 때, 얘는 99 이상일 때,
얘는 1200 이상.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물론 지금 정확하게 팩트는 이거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1200 이상일 때는 이제 데스크탑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꼭 데스크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핸드폰도 해상도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핸드폰 해상도가 이렇게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데스크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때가 이제 데스크탑 일 때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99 이상일 때는 타블렛으로 보면 됩니다. 타블렛 사이즈 정도일 때는 내가 레이아웃을 그렇게 잡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가로 사이즈 얘는 스마트폰 세로 사이즈.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 세로 사이즈일 때를 내가 정확하게 잡고 싶다면 576 이상일 때뿐만이 아니고 576 이하일 때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미니드 말고 맥스위드 있었어요. 맥스위드. 맥스위드 여기 요 값을 하나 다시 복사를 해주세요. 맥스위드에 575.98 있죠? 네, 그거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우고 요걸로 대체할 거예요. 여기를 576으로 대체할게요. 그러면 가로 사이즈가 이제 이하일 대로 바뀌고요. 디바이스의 가로 사이즈가 576 이하일 때, 그때를 스마트폰 세로 사이즈로 해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색깔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 바디를 선택을 해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선택했던 이 선택자를 똑같이 선택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선택자를 다르게 잡으면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먹고 안 먹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택자로 바디를 선택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바디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색깔을 한번 임의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화면 크기를 이제 크기를 조절하면서 보면은요. 화면의 크기가 지금 1200 이상일 때, 요때 요 색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992 이상일 때는 요 색깔로. 그리고 768 이상일 때는 요 색깔로. 그리고 내가 지금 잡지 못한 사이즈에서는 원래 줬던 색깔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576 이하일 때 요 색깔로 바뀌고 있어요. 결국에는 위에 있는 스타일을 아래로 내려갈수록 덮어 쓰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반응형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SS를 내가 요 사이즈일 때 이 스타일 말고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응형 웹사이트를 짠다는 건 그냥 똑같이 CSS를 여러 번 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냥 뭔가 결과물을 봤을 때는 백조가 이제 또 우아하게 보이지만 밑에서 엄청 다리를 막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CSS를 무지하게 바꿔가면서 넣는 그 작업이 결국에는 이제 반응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좀 간단하게 일단 해볼 거라서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데스크탑하고 어, 데스크탑하고 그러니까 랩탑일 때죠. 랩탑일 때랑 타블렛일 때랑 스마트폰 요렇게로 예, 나눠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코드 지우고 네, 이 손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손으로 직접 한번 쳐볼게요. 장치라고 할게요. 디바이스 장치의 가로 사이즈가 최소 960일대로 잡겠습니다. 요거를 최소 960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960 픽셀 이상이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랩탑, 데스크탑, 랩탑 컴퓨터용 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사이트를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네, 미디어 컬이 직접 한번 넣어봅시다. 미디어 한 칸 띄고 스크린 한 칸 띄는 거를 안 띄면은 당연히 에러 나고요. 엔드 여기서도 한 칸 꼭 띄워줘야 돼요. 예, 안 띄면은 또 동작 안 합니다. 민 위드로 잡을게요. 미니드. 미니드를 960 픽셀로 잡겠습니다. 중괄호 열고 엔터.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요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바이스 장치가 최소 768 이상이면서 최고 959 픽셀일 때를 잡아볼게요. 이거는 768에서부터 959까지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960 이하를 잡는 거죠. 네, 이때를 타블렛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 한 칸 띄고, 민, 위드, 768. 그리고 이제 내가 최고 768 이상이면서 엔드 조건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엔드. 그리고 맥스, 위드, 959. 여기다가 이제 타블렛 정도일 때에 바꾸고 싶은 스타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 767일 때. 최대가 767일 때. 그 얘기는 767 이하일 때가 되는 거죠. 네, 이때를 스마트폰으로 생각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 맥스, 미드. 이번에는 767 픽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아까처럼 바디부터 한번 바꿔보죠. 잘 동작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자, 그렇게 해서 화면 크기 조절해 보면은 데스크탑일 때, 그다음에 타블렛일 때, 스마트폰용일 때 이렇게 세 개로 이번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어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드 한 번 썼고요. 그다음에 맥스위드 한 번 썼고, 그리고 중간에 미니드 앤드 맥스위드를 이렇게 같이 썼는데 아까처럼 미니드를 쭉쭉쭉쭉 쓰거나 맥스위드를 쭉쭉쭉쭉 썼을 때는 이 미디어 커리의 순서에 또 주의해야 돼요. 순서. 예를 들면 내가 미니드 960을 잡았다는 거는 960 이상일 때 사이즈를 준 건데 여기다가 미니드를 아래쪽에다가 미니드 1200을 줬다. 그러면 이제 1200 이상일 때 사이즈를 스타일을 또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서가 이 미니드라고 하는 애를 주면서 내가 만약에 얘를 여기서 만약에 1200을 잡아요. 1200 이상일 때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960 이상일 때를 잡으면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지금 1200 이상일 때를 먹어야 되는데 이 코드가 이 다음 코드 때문에 안 먹겠죠. 그래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네. 이 코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 코드가 안 먹어요. 이럴 때 순서, 미니드만 줬을 때, 맥스위드만 줬을 때는 순서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이제 공통적인 스타일을 주고 싶다면은, 여기서 바꿔야 되고, 나는 이 사이즈일 때만 스타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미디어 커리 안에서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 구조에서 조금 구조를, 추가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여기 내부를, 감싸는 헤더 하나만 좀 추가해 주세요. 헤더. 그리고 헤더에다가 H1 태그로 반응형 웹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I 태그 하나 넣을 거예요. I 태그. 그리고 메뉴를 이쪽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I 태그를 넣는 이유는 햄버거 버튼을 이제 넣기 위해서 I 태그를 추가를 좀 시켰습니다. 자, 반응형 웹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미디어 커리로 분기를 시켜서 스타일을 바꾼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명시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쓰고 있어서 잘 몰랐지만 요 위에 보면은 메타 태그, 메타 태그에 네임이 뷰포트, 컨텐트가 위드는 디바이스 위드를 쓸 거고 이니셜 스케일 1.0을 주겠다. 요 코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 디바이스 사이즈를 못 읽어와요. 그래서 이 메타 태그, 정보를 주는 이 태그 뷰포트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디바이스 장치 위드 값으로 내가 위드 값을 인식을 시킬게. 그리고 이니셜 스케일 1.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막 줌하고 줌아웃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내가 막 줌 해놓고 쓰고 있다가 다시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초기화를 시켜줄게라고 하는 이 속성, 요 메타 태그, 요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은 미디어 커리가 아예 동작을 안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개발 툴을 쓰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주는 또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아이태그 일단 만들어 놓기만 하고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저기다가 하나 햄버거 버튼 하나만 넣을게요. 햄버거 버튼은 그냥 구글에 있는 걸로 좀 넣어볼게요. 구글 아이콘. 여기서 메뉴 하나 가져올까요? 메뉴. 그리고 링크 태그 가져올게요. 링크 태그. 링크 태그 하나 가져오고, 링크 태그 하나 타이틀 밑에다가 추가해주고요. CDN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스타일에서 요 스타일, 요 클래스명에 대한 거,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인설트 아이콘 해가지고 스팸 태그 있는 거, 예, 요거 가져올게요. 아이태그. 아이태그 안에다가 스팸 태그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이태그 대신에 스팸으로 그냥 바꿀까요? 그래서 햄버거 버튼이 일단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랩탑 컴퓨터용일 때부터 한번 잡아보죠. 얘를 이렇게 키워서 확인을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예, 컨트롤 마이너스로 화면 좀 줄여서 예, 보면서 할게요. 자, 항상 내가 주려고 하는 스타일은 이 미디어 컬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래퍼를 크기를 조금 줄일 거예요. 위드를 80%로 줄여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으로 올 수 있도록 예, 마진 영어토 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 햄버거 버튼은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햄버거 버튼은 숨겨버릴게요. 저 햄버거 버튼은 요거 뭘로 숨겨버릴까? 헤더 안에 있는 그냥 스팸 태그로 잡을게요. 디스플레이를 예, 넌으로 해서 숨길게요. 어? 너 왜 안 숨겨주니? 세트명으로 숨겨주나? 이렇게 된 거지. 클래스명까지 좀 붙여야겠다. 네. 스팸 태그이면서 메테리얼 심볼즈 아웃라인드라고 하는 네, 클래스명을 붙여서 숨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블렛용을 또 잡아볼게요. 타블렛용. 타블렛용은 지금은 그냥 위드 100% 래퍼에다가 위드 100% 주는 거 그것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네, 데스크탑일 때 그리고 타블렛일 때 타블렛일 때도 마찬가지로 저 햄버거 버튼은 지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디스플레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일 때 잡아볼게요. 자, 이제 이 내부 태그, 네, 요거를 숨겨야 되니까 내부 태그를 디스플레이 넌을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 햄버거 버튼 여기다가 마우스를 사실은 클릭했을 때를 줘야 되지만 우리가 CSS로는 이제 클릭했을 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jQuery 자바스크립트로 가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CSS로 마우스 올렸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넣겠습니다. 자, 요 위치 좀 바꿔볼게요. 네. 요 햄버거 버튼의 위치를 포지션을 좀 줘가지고 앱솔루트로 잡아주고 라이트에서 한 5픽셀 정도. 그리고 얘가 지금
위치를 잡을 때, 저 섹션 안에 지금 들어가야 있는데, 위로 잡기 위해서 헤더에다가 그러면 포지션을 똑같이 줘야 되겠죠? 헤더에다가도, 네, 포지션을, 어, 앱솔루트를 줘볼까요? 앱솔루트를 주고, relative줘 relative티브 주고, 얘는 그러면은 그냥 위로 올리기 위해서, 라이트, 탑을 0을 줬을 때를 확인해서, 네,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죠. 탑을 한 5픽셀 정도로. 네,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를 포인터로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2배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올렸을 때 이제 보여야 되니까 호버시에 누구를 선택해서 내부 태그. 네, 내부 태그는 지금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 내부 태그를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럭으로. 그리고 얘의 스타일, 내부의 스타일, 내부 안에 있는 li, 위드 값을 100%로 바꾸죠.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봤을 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 섹션에 들어가 있던 피태그도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반응형을 일단 연습을 해봤어요. 반응형은 결국에는 이제 CSS를 다 전부 다 원하는 상태로 기술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반응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 꼭 이 뷰포트를 가지고 있는 메타 태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디어 쿼리를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잘 정해서 결정해가지고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 바꿀 때 선택자는 앞에서 선택했던 선택자를 동일하게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